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의 병실. 어머니가 살아계셨어요. 저는 그 사실을 어머니 병실 커튼이 열리는 순간에 알았어요. 상속 합의서에 도장을 다 찍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그날이었어요.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어머니가 쓰러지신 건 작년 초였어요. 갑작스러운 심정지였고 병원에서 소생술을 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의사가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어요. 뇌 손상이 심하고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저는 둘째예요. 언니가 하나 있고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부였어요. 언니는 저보다 10살 위에요. 결혼도 일찍 했고 형부랑 지방에서 살았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나서 언니가 올라왔는데 처음엔 같이 병원도 다니고 이것저것 챙겼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면서 언니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회복이 안 된다는 게 명확해지니까 언니가 재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게 꽤 됐어요.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갖고 계신 거였고 저도 당연히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언니가 꺼낸 방식이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의식이 없으신 상태에서 후견인 신청을 하겠다고 했어요. 언니가 법적 후견인이 되면 어머니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나중에 잘 정리해서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찜찜했어요. 나중에 잘 정리한다는 말이 얼마나 불확실한 말인지 알잖아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상담을 해보니까 제가 직접 공동 후견인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저도 신청을 했어요. 언니가 연락을 해왔어요. 왜 그러냐고 믿지 못하냐고요. 저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어머니 딸이라고 했어요. 그 뒤로 언니랑 사이가 많이 나빠졌어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언니가 먼저 합의를 제안했어요. 후견인 신청 다 취하하고 아파트를 지금 팔아서 반반 나누자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저 상태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고 병원비도 나가고 있으니까 정리하는 게 낫다고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의식이 없으신 상태에서 어머니 재산을 처분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병원비가 계속 나가고 있었고 저도 생활이 빠듯했어요. 변호사도 장기전으로 가면 소모가 크다고 했고요. 결국 합의했어요. 아파트를 매도하고 병원비 제하고 반반 나누는 방식으로요. 서류를 다 정리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언니도 찍었고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합의 마무리되던 날 저는 어머니 병실에 마지막으로 갔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잘 해드리지 못했다고요. 중환자실 아니고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어요. 오래 계시다 보니까 자리가 그렇게 됐어요. 병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가 2개였고 어머니는 안쪽 침대에 계셨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저는 커튼 앞에 서서 어머니 하고 불렀어요. 커튼이 열렸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눈이 떠져 있었어요.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 순간 아무 소리도 못 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가 없어서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가 많이 작으셨어요. 거의 들릴 듯 말 듯이요. 왜 울어 하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 듣고 그냥 울었어요. 소리도 못 내고요. 나중에 의사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하신 게 며칠 전이었대요. 완전하진 않지만 사람을 알아보시고 간단한 말씀은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요. 기적적인 케이스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기쁘면서 동시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파트 합의가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의식이 없다는 전제로 진행한 거였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의식도 돌아오셨어요.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여쭤보지 않고 어머니 재산을 처분한 거잖아요. 언니한테 연락했어요. 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어머니가 의식을 찾으셨다고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언니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가 한참 있다가 한 말이 다행이라고요. 근데 그 다행이라는 말이 너무 빠르게 나왔어요. 저는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하셨고 합의 당시 어머니 의사가 반영된 게 없었다고요. 변호사가 확인해봐야 할 게 있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아파트 매도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였어요. 계약은 됐는데 잔금이 안 치러진 상태였어요. 법적으로 어머니 의사를 확인할 여지가 있는 시점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아파트 파는 거 아셨냐고요? 어머니가 모른다고 하셨어요. 당신은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고요. 그 말을 녹취했어요. 언니를 상대로 합의 무효를 주장했어요. 어머니가 의식이 없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진행된 거고, 실제로는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의식도 있으시니까 어머니 동의 없이 진행된 재산 처분은 근거가 없다는 거였어요. 언니가 강하게 나왔어요. 합의서에 도장을 다 찍었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법원은 달랐어요. 어머니가 직접 의사를 표현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됐고, 매도가 완결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어머니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과정이었다는 게 인정이 됐어요. 매도 계약이 취소됐어요.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회복하시면서 재산 처리를 직접 결정하실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는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사신 곳이라고요. 언니는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어머니는 지금 재활 중이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직 거동이 완전하진 않지만 말씀은 잘하세요. 어머니가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커튼 열었을 때 내가 있어서 다행이었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가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그냥 끝난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눈을 뜨신 게 기적인지 제가 그날 거기 간 게 기적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인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